위리겐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마침내 가장 화끈하고 시원한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튀니지와의 친선 경기 지금 막 4대 0으로 이겼는데요. 이 경기 여러모로 많은 의미가 있었죠. 네,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 데뷔골을 기록했는데요. 환상적인 프리킥골 플러스 멀티골을 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클린스만이 드디어 홈에서 첫 승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비판 여론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축할 수 있었던 승리였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이 이 경기를 앞두고 우리가 캡틴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 관리에 대한 우려를 했는데 이 경기에 아예 출전을 하지 않았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도 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으나 아예 출전하지 않으며 체력 안배를 확실히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또 4대 0으로 이겼고 무엇보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이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그 득점력과 천재성과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을 보였고 또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큰 자신감을 얻은 경기였다. 손흥민 선수가 없는 와중에 어떻게 클린스만 호가 이렇게 대단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주요 장면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발 명단 살펴보면 지금까지 클린스만 호가 4-4-2, 4-2-4 대형을 주로 썼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중앙 지역을 좀 커버하기 위한 변화가 있었어요. 네, 이번에 4-2-3-1을 처음으로 시도했고요. 그리고 왼쪽에 김진수 선수가 뛸 것으로 많이들 예상을 하셨는데 이기재 선수, 아무래도 공격적인 롤에 이기재 선수를 선발했고 왼쪽 센터백으로 김민재 선수, 그리고 오른쪽 정승현, 오른쪽에는 서령우 선수가 또 출전했습니다. 그 중앙조합으로는 이 황인범 선수가 워밍업 도중에 또 부상이 있어서 홍현석 선수와 박용우 선수 이렇게 호흡을 맞췄고요. 이선 라인에는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그리고 톱에는 조규성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재성 선수가 후반전에 중앙 공격 미드필더로 이동하면서 4-2-3-1 전술을 시도했던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투톱으로 손흥민 선수를 쓸 때 손흥민 선수가 약간 이 이재성 선수의 위치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줬었는데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를 쉬게 했기 때문에 아예 이런 4-2-3-1을 시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거나 조규성 최전방, 황희찬 선수가 왼쪽,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으로 가서 역발로 반대발로 이제 치고 들어가서 슈팅하게 해줬고 이재성 선수가 이제 중앙에서 조율사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이날 경기 사실은 전반전은 이 대승에 걸맞지 않게 답답한 양상이긴 했어요. 네, 티니지가 아무래도 수비가 좀 단단한 팀이다 보니까 이 조규성 선수를 아예 또 이렇게 묶어버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튀니지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한니발과 아추리 이 선수들은 유망주고 젊은 선수들인데 기존의 베테랑 선수들 중에 이제 은퇴한 선수가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새롭게 주전으로 도약을 했고 그 외에 음사크니, 말룰, 스키리, 라이두니, 메리아, 탈비, 앞뒤에 캐치리다의 다멘 골키퍼까지 2022 카타르 월드컵 멤버들이 총출동을 했거든요. 네, 최정예 멤버로 이제 선발 라인업을 구성한 티니지입니다. 네, 다만 이제 보시면 3-4-3 대형인데 거의 5백으로 우리를 이제 거의 지키고 막다가 역습하는 축구를 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화끈한 장면이 사실 없었어요. 네, 전반전은 보통 중거리 슈팅으로 대부분의 공격 장면이 연출이 됐고요. 20분에 조규성 선수가 직접적으로 돌파 후 오른발 중거리 슛을 날렸지만 득점까지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압박도 좋았고 슈팅 타이밍까지 좋았지만 슈팅이 좀 빗나가면서 모자란이 됐었고요. 또 23분 같은 경우에도 박용우 선수가 밀어주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튀니지 선수들이 완전히 자기 진영으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도 다 공격으로 올라왔고 이재성가 중거리 슈팅을 때릴 정도로 우리 선수 수비수들이 올라와야 했는데 이 슈팅이 좀 이제 가운데로 못했죠. 네. 허무하게 좀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실 이기재 선수가 공격에 많이 가담하니까 그 뒤가 조금 열리긴 했어요. 네, 전반 27분 음사크니 선수가 모처럼 측면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해봤지만 김민재 선수를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측면에서 곧바로 돌파 후 바로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이기재 선수의 빈 공간을 왼쪽 센터백인 김민재 선수가 뭐 원래 나폴리 시절에도 그랬고 바이에른에서도 그렇고 거의 레프트백 위치까지 본인이 커버하면서 거의 뭐 혼자서 3인분을 하는 선수거든요. 잘 막아냈던 장면이었고 다만 이제 우리의 공격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잘 풀리지는 않았다. 전반 33분에 우리의 슈팅도 박용호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었는데 조금 허무하게 이제 빗나가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튀니지의 공격은 이기재 선수의 뒷공간을 노린 한니발 선수의 이제 패스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네, 한니발 선수가 측면 침투를 많이 연결해줬고요. 이 스키리와 라이두니가 위협적인 조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니발의 패스를 스키리가 그리고 스키리가 라이두니에게 연결을 하면서 라이두니가 중거리 슛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김승규 선수가 또 안정적으로 막아냈고요. 전반 40분에는 또 한 번 한니발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단독 돌파로 치고 들어왔어요. 분명히 뒷공간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위협적이라고도 볼 수 있었지만 김현재 선수가 아무렇지 않게 껑충껑충 뛰어가서 몸으로 막아내고 공을 지켜내고 또 역습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한니발 선수가 맨유에서 이제 기대받고 있는 유망주기 때문에 또 튀니지의 새로운 에이스로 이번 경기 10번을 달고 뛰었는데 뭐 김현재 선수에게 거의 꽁꽁 묶이다시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반전 기록 살펴보면 사실 양팀 모두 0대0으로 이제 비겼고 점유율을 우리가 60%로 가져가긴 했지만 슈팅수 3대1에 유효슈팅이 양팀 모두 하나도 없었으니까 사실 우리가 홈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만족스럽지 않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금 답답한 공격 전개가 좀 연결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실제로 후반전 시작과 함께는 또 튀니지가 먼저 공격기를 만들었어요. 한니발의 크로스를 아추리가 슈팅하면서 먼저 포문을 열었지만 그 뒤에는 우리의 공격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50분 이기재 선수가 조규성 선수에게 길게 롱패스를 뿌려줬고요. 조규성 선수가 슈팅 찬스를 가져갈 뻔했으나 이 상대 수비수와 경합 과정에서 이제 밀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핸드볼이 아니냐 어필을 했으나 따로 이제 판정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사진으로도 명확하게 핸드볼이 보였는데 이게 이제 포착되지 못하면서 이제 페널티킥을 얻지는 못했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53분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에 본격적으로 본인의 창의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전반전에는 우리가 상대의 밀집 수비를 중거리 슈팅으로 뚫어보려고 했지만 슈팅의 정확성이나 세기가 아쉬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돌파를 통해서 좋은 위치의 프리킥을 얻었죠. 네, 박스 근처에서 곧바로 프리킥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55분 본인이 얻은 이 프리킥 찬스에서 본인이 왼발 프리킥 데뷔골을 넣으면서 이제 1대0 선제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예, 이 골이 나오면서 튀니지가 이제 더 이상 지키고만 있을 수가 없게 됐었는데 이 슈팅 자체가 기가 막혔어요. 네. 수비벽을 완벽하게 넘겼고 골문 구석으로 향했기 때문에 사실 골키퍼가 몸을 던지면서 막아보려고 또 건드리기까지 했지만 건드림과 동시에 본인도 골대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 강력했던 그 옆금을 안쪽을 때렸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막기가 어려운 네. 그런 완벽한 프리킥 슈팅이었다. 지금 요 여러 각도로 보더라도 골키퍼를 탓할 수가 없는 이강인 선수의 완벽한 작품이었는데 또한 이 골이 나오자마자 연달아서 멀티골을 터뜨립니다. 네, 곧바로 56분 이강인 선수가요 수비 견제를 버티고 사실 조규 선수가 이제 도와주려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 홀로 이제 선수들을 다 제치고 왼발 터닝 슈팅을 통해서 추가골을 또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 메리아 선수를 등진 상태에서 이제 완력으로 버텨낸 거예요. 사실은 튀니지 선수들이 피지컬도 좋고 힘도 좋고 거의 미니 프랑스라고 네. 불리는 상태에다가 두세 명의 선수가 견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일어났다가 빠른 타이밍에 터닝 슈팅까지 거의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저 메시 아니냐. 네, 정말 개인 능력이 돋보였던 골입니다. 예, 이강인 선수의 천재성, 창의성 많이 화제가 됐었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서는 지난 시즌부터 이미 좀 발전됐다고 말씀드렸던 속도, 피지컬, 힘, 뭐 이런 그런 운동 능력까지도 향상이 되면서 성인 무대에서 확실히 통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것을 보여줬던 멀티골이었고요. 이 멀티골 이후에도 이강인 선수가 66분에는 혼자 또 개인 돌파로 명장면을 만들어냈는데 오른쪽 측면에서 두세 명의 튀니지 선수들이 따라오는데 가랑이 사이로 공을 빼고 속도로 제쳐내고 파고들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무래도 혼자 굉장히 긴 시간을 끌고 오다 보니까 네. 메리아 선수가 뻥 걷어내면서 차단하긴 했어요. 하지만 또 이 장면이 득점의 시발점이었죠. 네, 맞습니다. 66분 이 볼로 인해서 얻은 코너킥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직접적인 킥을 찾고 이 김민재 선수의 헤더로 연결이 됐는데 이 헤더 맞고 수비수 메리아를 맞고 굴절되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김민재 선수의 득점이 아니냐 했지만 공식 기록을 확인해본 결과 이 수비수 메리아의 자책골로 또 기록이 됐습니다. 예, 사실 뭐 이게 김민재 선수의 골로 인정이 됐다면 이강인 선수가 단숨에 2골 골 1도움을 기록할 수 기록할 수 있었던 그런 있습니다. 상황인데 사실상 이건 좀 줘야 돼요.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의 헤더 슈팅이 이제 골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기도 했고 솔직히 뭐 저희가 이제 궤적을 정확하게 그리면 뭐 공식 기록이 맞겠지만 뭐 이거는 수비가 막으려고 하다가 또 맞고 들어간 거니까 어찌됐거나 이강인 선수가 돌파로 만들어낸 코너킥을 본인이 올려서 또 김민재 선수도 이 수비 뒤에 있다가 숨어 있다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침투 능력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보통 침투를 앞으로 하는데 김민재 선수는 골대 앞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상대를 속아냈던 그 세트피스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역시도 크리스만호가 좀 잘 준비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또 김민재 선수의 이런 세트피스 득점을 또 기대해볼 수 있는 요소겠고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3대0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선수 교체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황희찬, 조규성 선수를 빼주고 또 다른 유로파. 우리는 유로파가 나가도 또 유로파가 나올 네. 정도로 공격진의 뎁스가 좋아요.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노리치티의 황희조 선수가 나왔고 튀니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만회를 위해서라도 젊은 선수들, 힘 있는 선수를 투입하면서 뭐 차례로 발레리, 롱단, 라피아, 주인이, 뭐 슬리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5명의 선수를 교체를 했고 우리도 이제 82분에는 교체 2명을 했어요. 네, 82분에 또 한 번의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네, 홍혜석 선수가 빠지고요. 이수민 선수가 들어갔고요. 서령우 선수가 빠지고 김태환 선수를 또 투입했습니다. 또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멋진 장면을 또 만들어냈어요. 네, 맞습니다. 89분 김태환 선수가 올린 크로스를요. 황희조 선수 혼전 중 밀어주고 이 정우현 선수가 슈팅까지
득점까지 가져갔으나 아쉽게 이제 득점 찬스는 무산됐습니다. 예, 하지만 정현 선수 이 슈팅이 비록 빗나가긴 했지만 아시안 게임에서 득점왕을 차지하고 금메달을 차지한 이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자신 있게 슈팅하는 모습, 네, 자신감을 맞습니다. 가진 모습을 보여줬고 90분 이제 경기가 거의 끝났으니까 이럴 때 사실 맹활약한 선수들을 교체시켜주면서 네. 기립박수를 유도하잖아요. 오늘 사실 경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강인 선수를 빼주고 문선민 선수를 투입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마지막 교체 카드까지 사용한 가운데 경기가 끝난 줄 알았지만 한 골이 더 터졌어요. 네, 추가 시간 이제 경기 종료 직전에요. 이재선 선수 헤더 차단 패스를 황의조 선수가 배우 침투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또 연결시켜주면서 4대0 이제 쐐기골을 또 받게 됐습니다. 사실 튀니지가 골킥으로 길게 공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재동 선수가 공을 잘라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잘라냄과 동시에 거의 머리로 스루 패스를 보냈고 네. 또 황의조 선수가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예리한 슈팅, 본인의 최대 장점을 보여주면서 4대0, 그러니까 이제 주전 경쟁도 뜨거워지고 누가 나와도 강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없었음에도 4대0이니까 우리 대표팀이 이제 공격적으로 확실히 결실을 맺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제 중원 빌드업이나 경기 장악력 이런 것들은 아쉬운데 그간 조금 아쉬웠던 모습이 이 공격력, 득점이 없다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화끈하게 또 4골을 기록했잖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또 높이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의 개인 능력을 통해서 나왔던 선제골과 추가골 덕분에 튀니지가 올라왔고 사기도 떨어지고 집중력이 흔들렸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경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아시안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기에는 분명히 전반전의 경기력은 아쉬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반 공격 전개는 이제 보통 크로스와 중거리 슈팅이 나올 정도로 이제 답답한 공격 전개를 보였고요. 사실상 수비도 김민재 선수가 아니었다면 오늘 김재 선수가 아니었다면 위협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김재 선수가 공수 전반적으로 맹활약을 펼쳐주면서 오늘 4대0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엔 우리가 이번 경기 이겼기 때문에 분명히 이긴 경기를 두고 감독을 비판하면 이건 좀 이제 억가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용상으로 두고 봤을 때는 물론 좋은 장면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역시나 더 점검하고 개선하고 강화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 한편 같은 시간 열린 경기들의 결과도 살펴보면요. 일본이 9월에 이제 독일과 튀르키예를 상대로 이긴 것에 이어 홈에서 치른 또 월드컵 본선 진출팀이죠. 캐나다에 무려 4대1의 대승을 거뒀어요. 전반에만 3골을 넣을 정도로 위협적인 공격력을 또 보였고요. 예, 사실 뭐 워낙 그 유럽파가 많은 팀인데 캐나다도 뭐 알폰소 데이비스라든지 조나선 데이비드라든지 유럽에서 뛰고 있는 핵심 선수들이 총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세를 꺾지 못했다. 네, 심지어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 미토마 선수가 소집에서 해제가 되면서 저희와 같은 양상을 보였죠. 손흥민 선수가 빠진 것처럼 일본도 미토마 선수 없이 공격을 했으나 4대1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일본은 뭐 미토마가 없어도 미나미노도 있고 쿠보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유로파 선수들이 있고요. 한편 우리의 두 번째 평가전 상대인 베트남은 이번 A매치 기간에 3경기를 하게 되는데 중국에 이미 패배했고 우즈벡에도 2대0으로 지면서 지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다음 경기에 만나게 될 베트남 같은 경우는요, 이전에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우즈벡과의 경기를 치렀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패배를 하면서 2연패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2연패 속에서 대한민국과의 3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다음 경기는 10월 17일 화요일 저녁 8시 베트남과의 경기고요. 네, 11월부터는 월드컵 예선을 또 치르게 됩니다. 싱가포르와 감 승리 상대가 맞붙게 되는데, 네, 지금 싱가포르이 1차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2차전도 싱가포르이 승리한다면 싱가포르를 만날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네, 이후 중국 원정을 또 떠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원정 경기이다 보니까 이 부분 조심해야겠고요. 그리고 이 1월 달부터 이제 아시안컵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1월 초에 아마 서아시아 팀과 친선 경기가 또 예정이 되는 바입니다. 예, 뭐 이제 북중미 월드컵 그리고 아시안컵 본선까지 대표팀이 중요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한준TV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핵심 소식과 최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